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단 평신도 대표가 중심이 된 한국사회 평화협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에 열리는 총회를 완전한 대면 총회로 준비합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총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와 조연산 목사의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등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물론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평신도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지난 주말 탄소 중립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탄소 중립, 적게 사용하기 등의 실천으로 기후와 환경이 제자리를 찾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천 약대교회 장로이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임종환 학장은 이웃을 돌본다는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빨라질수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의 삶이 힘들어지는 등 환경 불평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경 불평등이란 소득 수준 등 사회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해 특정 사회 계층이 건강과 재산에서 겪는 피해와 불평등을 뜻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나 지역은 에어컨을 틀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만 소외된 이웃들은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틀 수 없는 겁니다. 서울 지역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적으로는 에너지 사용은 적은데 에너지 빈곤 가구들이 밀집해서 있는 이 지역 부분에 있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온열 관련 질환, 뇌졸중에 대한 발생이 특히 보면은 강북 지역에서 높게 형성된다. 임종환 학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의 불균형과 공동체 균열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학장은 기후위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종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한국 사회도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그 맥을 끌고 가는 집단이었으면 좋겠다. 정신적으로 리더그룹으로서 7대 종단이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답게 살겠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사회평화협의회는 2015년 7대 종단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종교화합, 이웃사랑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107회 총회 준비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총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107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도 시작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9월 107회기 총회를 완전한 대면 총회로 준비합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106회 총회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울산 우정교회와 대암교회, 태화교회에서 분산 개최했고 총회 일정도 하루로 단축한 바 있습니다. 예장합동은 코로나 팬데믹 후 첫 대면 총회인 만큼 의욕적으로 107회 총회준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준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총회를 107회 총회를 영광스럽게 개회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직분에 충성하는 그것이 우리 교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에서 모이는 1,500여 명의 대의원들의 이동 공간 확보와 코로나19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비상 시국과 비상 형태로 총회를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07회기는 총회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총회 준비는
저희 평서 노회가 총회 환영위원회로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는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회 준비위 발족과 함께 백출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권순웅 목사 부총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목사 부총회장에 도전하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시간차를 두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장합동 백출회 총회 임원 후보 등록은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교회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샬롬 부흥을 백출회 총회 주제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16일 서울 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서울 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소수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성령운동 중앙협의회가 오늘 조용기 목사 병전 헌정 예배를 드리고 고 조용기 목사의 생전 업적을 회고했습니다. 헌정 예배 참석자들은 헌정 교동문을 통해 조용기 목사는 전 생애를 바쳐 한국교회라는 큰 집을 짓는 건축가였다면서 조용기 목사가 설계하고 건축한 유무형의 한국교회 자산을 짓는데 함께 일한 목수 천여 명의 기록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안준배 목사는 헌정사를 통해 조용기 목사의 성령 동행 역사는 조 목사 제자들에 의해 앞으로도 한국 교회사에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농어촌 선교부가 농어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진행한 자립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교회에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돼 기금을 받은 교회는 갈전교회와 영천남부교회, 수능제일교회 등 3곳입니다. 갈전교회는 친환경 농산물 사업을, 영천남부교회는 북카페를 운영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있고 수능제일교회는 지역음식 판매대를 설치하고 도시지역 교회와의 소통을 통해 상생을 도모해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이 최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를 연기한 것을 비판하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 2020년에 올해 6월까지 새로운 교원 수급 체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에도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또다시 시간이 필요해 1년을 연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32년까지 초등 학령 인구가 2022년 대비 4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새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중기 교원 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원 수급 모델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소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국가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교육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직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헤비타트가 최근 6번째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을 완성해 독립유공자 이소홍 선생의 후손에게 헌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은 기부 마라톤 8.15 런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8.15 런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기부 마라톤으로 지난 2020년 처음 시작된 이후 국내외 6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헤비타트는 오는 8월 중엔 7번째와 8번째 집을 완성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헌정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2022 8.15 런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옷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팬데믹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성을 제시하는 책 등을 최중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옷으로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별히 제 고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션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8년 동안 그 얻은 깨달음들을 저자는 창세기 가죽옷에서 요한계시록 세마포 옷까지 성경이 패션이라고 전합니다. 성경이 패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이시고 패션의 완성으로서 그 끝을 의상을 입혀주는 것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마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팬데믹 시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대안으로 공동체성을 제시한 책. 코로나로 교회의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가운데 서로 연결된 공동체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전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했고 그 결과 어떤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14편의 설교문과 한 편의 컨퍼런스를 통해 보여줍니다. 성경으로 복관 세우기. 올바른 복의 관점을 성경을 통해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복 구하기를 지향해야 할까? 아니면 지향해야 할까? 저자는 그리스도인은 복을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람에게 복이 필요하다는 말은 곧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라며 하나님이 복이다고 강조합니다. 즐겁게 듣고 담대하게 실천하도록 돕는 신약 안내서. 저자인 박영호 목사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강의 내용을 토대로 신약 성경의 독특한 점과 핵심 내용 등을 전해줍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신약 성경의 큰 숲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연합성회를 열고 광산 구민들과 교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물댐교회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란 주제로 연합성회를 개최했습니다. 2022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합성회를 열어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산 구민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강사로 나선 신효철 장로는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1억 원 이상의 성금을 광산구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주부터 대구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힐링 페스티벌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힐링 페스티벌엔 물댐교회 황일구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힐링 페스티벌을 통해서 대구의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능력받아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열릴 페스티벌엔 김병삼 목사가 강사로 나서며 앞으로도 데이비스 차 선교사와 이영한 목사 등이 말씀 릴레이에 참여합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청주 상당교회에서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전도 방법을 소개하고 교회의 부흥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의 구성과 활용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플랫폼 안에 담긴 다양한 콘텐츠를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읍 명성교회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 파송 예배에서 교단 해외선교위원장 윤학희 목사는 안디옥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정읍 명성교회 권형준 목사는 파송받는 선교사 부부들을 소개하고 후원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앞으로 선교사역지에서 진행할 사역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7.4 남북 공동성명 50주년을 맞아 당시 합의 정신을 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화통일연대는 1972년에 발표한 7.4 공동성명에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합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남북 당국의 조건 없는 만남, 무력 사용 불가 등의 기존 합의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을 발족합니다. 가칭 통일을 준비하는 목회자 모임 통목회는 지난달 30일 총신대학교에서 발기인 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창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오는 7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미랄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는 통합 콘서트로 이번 콘서트의 후원금을 통해선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장애인과 미혼모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리바이브 선물 세트 펀딩을 진행합니다. 리바이브 선물 세트는 기아대책의 사회적 기업 행복한 나눔에 장애인 미혼모 스태프가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구성돼 펀딩으로 마련된 기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지방에서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습고 더운 날씨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